반갑습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서비스 업종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요소들과 또 우리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각각의 마케팅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이든 다른 업종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을 짓는 거. 그죠? 뭐 프랜차이즈 만일에 내가 가맹점을 한다라고 하면 손쉽겠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게 되면 이름 짓는 게 참 골치가 아프죠. 뭐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름을 잘 짓는 것은 창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업은 어때요? 그 점포처럼 오픈되어 있는 상권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인터넷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전단을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름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한데 이름을 짓는데 이제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름은 가급적이면 상품의 속성이 좀 드러나도록 짓는 게 좋아요. 두리뭉실하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으면 사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회사가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좀 드러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뭔가 좀 고상하게 짓고 싶어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짧고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참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두리뭉실한 이름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회사 이름이 한국창업전략연구소인데 사실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창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요즘은 좀 하고 싶은 분야에서 특화된 어떤 전문성을 나타내기에는 참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시장을 내가 다 혼자 차지할 거야 라고 해서 너무 넓게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분야에 내가 딱 타겟을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을 짓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포용성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1년만 생각하지 말고 2년, 3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미션을 전제로 해서 이름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유행성 이름은 짓지 않는 게 좋다. 요즘 막 유행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유행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름이 참 어때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21세기 라는 이름이 20세기에 참 인기를 얻었어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딱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90년대 말 뭐 이후에 사실은 그죠? 21세기가 딱 돼버리고 나니까 그 이름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지금이 21세기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와 관련되는 정보 처리를 하는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21세기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이름 한번 바꾸는 건 참 힘든데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유행성 있는 이름은 짓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뭔가 이제 서비스업은 대부분 이제 소규모가 많이 있는데 이 소규모인데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로고라든지 어떤 그 디자인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는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한번 차리면 디자인 패키지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은행이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디자인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별표를 해가지고 이름을 그 디자인을 다 바꿨는데 바꾸면서 딱 그 은행에 들어가 보면 그 디자인 그 회사를 표상하는 흔히 이제 그 CI라고 하는데 그걸 표상하는 색깔이 바닥, 인테리어, 그 서식, 그다음에 뭐 상품 안내서, 종업원들 유니폼도 다 색깔이 똑같아요. 이게 강력한 이제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이 색을 썼다가 내일은 저 색을 썼다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외국은 기업의 어떤 그 CI가 딱 확정이 되면 심지어는 그 제안서를 쓸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사람이 작성하면 이 제안서 양식, 저 사람이 작성하면 저 색을 사용한 양식. 그런데 제안서 양식도 그 자기네 기업을 상징하는 색깔 이외에는 못 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회사의 느낌을 나타내주는 그 디자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비싸면 뭐 억대도 받고 몇 천만 원씩도 받지만 아주 저렴하게 한다면 뭐 심지어는 100만 원 정도나 뭐 한 2, 300 정도만 들여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프리랜서를 잘 활용을 하면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 디자인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회사를 상징하는 강력한 어떤 디자인 툴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고객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뭔가를 하나 새로 만들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색깔로 디자인하지? 어떻게 모양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죠. 미리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만 채우면 됩니다. 하다못해 현수막을 만들더라도 하다못해 차량 도색을 할 때도 다 그 디자인을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어떻게? 아까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으면서 내 상품을 드러내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슬로건이 브랜드를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 모디파이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최고 명소 이런 것도 사실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 여성들의 자부심, 뭐 아름다움의 대명사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브랜드를 얘기를 할 때 그 슬로건을 붙임으로 해서 내가 지향하는 그 내 사업에서의 흔히 비전이라고 하죠. 미션, 비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기업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것도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이 만족할 때라고 하는 까지라고 하는 슬로건은 어떻죠? 우린 진짜 고객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슬로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업종 창업에 있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고객 명부입니다. 외국은 DB 마케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뉴욕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라디오 방송에 오랫동안 이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라디오를 듣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어요. 방송에서 알려줬더니 그때부터 제 이메일로 그 광고성 이메일이 얼마나 날아오느냐면 수백 통씩 날아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그 이메일 주소를 포기를 했어요. 사용하는 거. 지우다 안 돼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작은 이메일 주소 하나도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걸 듣고 기록해뒀다가 마케팅에 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DB 마케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DB 마케팅을 한다면 좀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또는 대기업만 DB 마케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소규모 사업자들도 DB 마케팅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이 소호형 프랜차이즈들도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나의 고객들이 어디에 얼마 정도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객 리스트를 쫙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점포가 없이 사무실형으로 하거나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 소호 사업이라고 하죠. 이 소호 사업자들은 반드시 고객 명부를 가지고 DB 마케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창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홈페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꼭 홈페이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로그도 괜찮고 카페도 괜찮아요. 근데 미니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우리를 드러내주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홈페이지를 요즘은 뭐 저렴하게 만들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돈을 들이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아주 좀 중소기업으로서 돈을 들이면 1000만 원까지도 돈을 들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뭐 미니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카페를 만든다. 블로그를 만든다. 이런 게 필요하죠. 서비스 업종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은 블로그와 카페를 20개까지 관리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객의 시공한 것들, 그 자기와 관련되는 그 정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야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걸 내가 다 말로 어때요? 설명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일단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넣어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쇼핑몰들 보면 대부분 제품 판매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 제품 판매만 하는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홈페이지로 다 바뀌어야 된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물건을 팔기가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컨텐츠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게 뭐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카페든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 요즘 SMS 마케팅이라든지 이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또 고객들하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아직도 규모가 좀 되는 기업들조차도 미니 홈피가 없다든지 카페가 없다든지 자기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상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화번호를 딸 때도 그렇죠. 조금 신경 써서 전화번호를 따게 되면 굉장히 외우기 쉬운 그런 전화번호를 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홈페이지 우리가 도메인 주소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 입장에서 이 정도 도메인 이름이라면 참 고객들이 기억하기 쉽고 외우기 쉽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제휴할 수 있는 업체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그 주거와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업체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고객을 확보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클리닉이라고 하면 어디하고 제휴하면 가장 수요가 많겠어요? 병원 중에서 어디? 애견병원. 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진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뭐 그래서 뭐 애견병원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의 그 영업을 내가 다 발로 뛰어가지고 1대1로 고객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큰 고객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링크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어딘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베이비시트라고 한다면 소아과 병원들 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또 판촉물하고 명함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는 입만 가지고 하겠다 라기보다는 우리와 관련한 어떤 판촉물을 뭐 여름이라면 부채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간단한 뭐 명함 도구 같은 것들 만들어서 한다든지 특히 이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가장 그 효율적인 게 뭐 명함이 계속 쌓이니까 이 명함을 꽂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좀 규모가 크다면 전자달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판촉 도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최소한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뭐 리플렛이라든지 소개하는 안내 문구 그다음에 영업 도구 이런 것들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도 가서 입만 가지고 그죠? 우리 상품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바인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회사 상품입니다. 우리 이런 그 어떤 뭐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어떤 실험을 거쳐가지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라든지 자 이거는 시공이 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사진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우리 고객 리스트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홍보하고 영업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 리스트를 확보해가지고 DM 발송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옛날에 DM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팩스라든지 DM 마케팅을 실시하는 곳들이 요즘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의 경향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DM 마케팅을 감성 DM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마치 시인들이 마치 친구한테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DM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받아보면 이게 친구한테 편지가 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업체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DM인데 사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좋은 호감을 얻어서 서비스나 영업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범 서비스 같은 거. 주로 이제 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동 형태의 시범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특히 그 요즘은 아파트들마다 아파트 장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장터 앞에서
그 장트 뭐 요일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시범 서비스를 같이 오전 시간에만 하든지 오후 시간에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오피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하죠? 그 오피스 가에 있는 어떤 업체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뭐 요즘은 이제 가두에서 홍보를 해도 되지만 가두 홍보는 아무래도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한 코너를 빌려서 홍보를 하면서 그 고객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나하고 제휴되어 있는 업체한테는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엄마 되기 프로그램을 한다 또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강좌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세미나를 하면서 그 고객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주로 이제 무료 강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원예를 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분야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정도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강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비록 그 수익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강좌를 하면서 고객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텔레마케팅을 한다든지 전문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샘플을 배포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마케팅의 달인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터넷 마케팅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24시간 내가 자고 있어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왜 밤늦게까지 올빼미처럼 인터넷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 파괴가 된다. 내가 여기서 만일에 블로그를 잘 관리해두면 부산에서도 보고, 그죠? 굉장히 상권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뭐죠?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터넷의 장점은 1:1 마케팅이 가능하죠. 뭐가 궁금해요 라고 올리면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 딸은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요 지식 검색에다 딱 올리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많이 놀아야 된다 이런 답변이 올라오니까 학원 가기 싫을 때마다 그걸 이제 저한테 들이밀어요. 자, 이런 것처럼 1:1 마케팅에 아주 대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 마케팅의 장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CRM이 가능하죠. 고객에 대한 정보를 뭐 간단하게 입력을 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하고 어떤 정보를 누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건 인터넷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뉴스 그룹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등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뉴스 그룹 같은데 홍보가 돼서 등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역 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즈니스다라고 한다면 내 예상되는 고객층이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아파트의 게시판,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회사의 고객용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각종 관련 분야의 사이트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A라고 하는 교육 멘토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카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블로그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어떤 방편으로 삼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메일링 서비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고객의 그 메일링을 그 주소를 확보를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키워드 광고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소사업자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비틀어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사업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몰라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어때요? 굉장히 사실은 저렴하죠. 그래서 키워드도 그냥 키워드 광고 너무 비싸 그리고 지레 포기를 하지 마시고 내 사업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칠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많이 검색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딱 쳐서 들어가면 인터넷상에서 광고비가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카페나 이런 곳에 자유로운 게시판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게시판에는 사회의 각종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우리 사업, 우리 서비스, 또 우리 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뤄주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검색 순위 1순위 업종 단어들이 쫙 뜹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게 1순위로 뜨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이슈를 방문한 그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소감이라든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검색을 할 때 검색에서 빨리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한 가지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광고를 이용할 때 전략적인 제휴, 우리하고 유사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너를 상호 이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스폰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부들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포털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다가 뭐 여기 이용자들 중에 몇 분을 추천해서 뭐 한 달에 한 분씩 무료 시공을 해준다든지 뭐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이트에 배너를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은 사실은 굉장히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이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면서도 가장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일단 좀 알려졌다라고 전제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마케팅 방법이 있죠. 특히 이제 시간과 관련되는 이런 마케팅 방법들도 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에 관련되는 타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와 관련되는 수요가 딱 유발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 환경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사철에 많이 요 시간 동안 요 기간에는 특별 할인을 해준다라고 해서 현수막을 부착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소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변 현수막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시기에 맞는 딱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시간이 지체됐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들이 내가 약속한 시간과 지체됐을 때 어떤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저렴하게 할인을 할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계절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우리가 시간과 경과를 해서 할 수가 있고 뭐 스피드라든지 또는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소비자들이 불만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업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페일리어, 서비스 실패라고 하는 건데 내가 참 잘하고 싶었는데 고객들한테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불만이 생기면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거래를 끊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불만이 생겼을 때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는. 그래서 그 순간에 완전히 고객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 패러독스. 이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서비스 실패가 오히려 고객의 마음을 얻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체했을 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특별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파괴해서라도
정말 그 고객한테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또 시간대별로 어떤 차동 요금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서비스업의 마케팅을 성공시키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때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의 장점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 열정, 그리고 나의 실행력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당장은 크게 돈을 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사업으로서 참으로 매력적인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바로 서비스 마케팅 작업을 고려하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